60세 이상이라면 거울 앞에서 다리 근육이 예전 같지 않다는 걸 느끼실 겁니다. 계단을 오를 때 숨이 차고 잠깐만 앉아 있어도 다리가 묵직해지죠.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건 나이 탓이야. 어쩔 수 없지. 하지만 의학은 이렇게 말합니다. 근육은 나이를 기억합니다. 그리고 다시 깨어날 수 있습니다. 놀라운 연구가 있습니다. 미국의 매사추세츠 노화 연구소에서는 70대 이상 노인 80명을 대상으로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단 한 달 동안 식습관을 조금 바꾸고 하루에 단 10분씩 다리를 움직이게 했습니다.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평균 보행 속도가 15% 빨라지고 허벅지 근육량이 눈에 띄게 늘었습니다. 즉, 늦지 않았다는 겁니다. 몸은 아직 회복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어르신들이 한 가지 큰 착각을 하십니다. 이 나이에 운동하면 관절이 더 아프지 않을까? 물론 무리한 운동은 해롭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운동 부족보다 단백질 부족에 있습니다. 근육이 줄어드는 건 운동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건축 자재가 없기 때문입니다. 운동은 설계도일 뿐 건축 자재인 단백질이 없으면 아무리 운동해도 벽 하나 세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한 달 만에 다리 근육을 되살리는 4가지 변화와 절대 하면 안 되는 3가지 위험 습관을 함께 알려드릴 겁니다. 이 내용만 실천해도 다시 계단을 오를 때 숨이 덜 차고 의자에서 쉽게 일어설 수 있게 될 겁니다. 몸이 기억하는 근육의 힘을 다시 깨워드리겠습니다. 지금 시청자 여러분은 어느 도시에 계신가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서울이든 부산이든 제주든 상관없습니다. 당신이 오늘부터 실천만 한다면 몸은 언제든 회복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묻습니다. 한 달 만에 정말 근육이 돌아올까요? 의학적으로 가능하다는 답이 이미 나와 있습니다. 실제로 노인을 대상으로 한 임상 연구에서 식단과 생활 습관을 바꾸면 한 달 안에 근육 회복률이 최대 10%까지 올라갑니다. 이건 약이 아닌 몸이 스스로 일으킨 변화입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내용을 놓치시면 10년 후 다리 근육의 4분의 1이 사라집니다. 하지만 끝까지 들으신다면 오늘부터 그 과정을 완전히 되돌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몸은 끝났다 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단지 도와달라 고 말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 신호를 외면하지 마세요. 지금 바로 시작하면 됩니다. 아침 한 끼, 저녁 한 잔, 단 5분의 다리 자극만으로도 변화는 시작됩니다. 오늘 이야기의 첫 번째 변화는 바로 아침 단백질의 골든타임 카레입니다. 이 시간대를 놓치면 아무리 좋은 단백질을 먹어도 근육으로 가지 않습니다. 이제 그 이야기를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단백질 흡수가 가장 활발한 시간, 그리고 왜 그 타이밍이 노령이 회복의 핵심인지 지금부터 함께 보시죠. 하루 중 근육이 가장 활발히 깨어나는 시간은 언제일까요? 놀랍게도 아침 기상 후 2시간 이내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때 커피 한 잔으로 하루를 시작하지만 의학적으로 보면 이 시기가 근육 회복의 황금 시간대, 바로 골든타임입니다. 밤새 우리 몸은 휴식 상태에서 에너지를 거의 다 소모합니다. 단백질이 충분히 공급되지 않으면 몸은 근육을 에너지 창고로 착각해 스스로 분해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아침에 단백질이 들어오지 않으면 하루 종일 근육이 피로하고 다리에 힘이 빠집니다. 심지어 같은 양의 단백질을 먹어도 아침에 먹은 사람과 저녁에 먹은 사람의 흡수율 차이는 35% 이상이라는 연구도 있습니다. 일본 규슈대학의 연구팀이 60세 이상 남녀 70명을 대상으로 실험했습니다. 한 그룹은 아침 식사에 단백질을 집중했고
다른 그룹은 저녁에 섭취했습니다. 한 달 후 결과는 극명했습니다. 아침 단백질 그룹의 허벅지 근육량이 10% 늘었고 보행 속도도 눈에 띄게 빨라졌습니다. 반면 저녁 단백질 그룹은 큰 변화가 없었습니다. 결국 시간대가 근육을 결정짓는 겁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점이 하나 더 있습니다. 단백질이라고 다 같은 단백질이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고기 많이 먹으면 되겠지라고 생각하시지만 고기 단백질은 흡수가 느리고 소화 부담이 큽니다. 특히 65세 이후에는 위산 분비가 줄어들기 때문에 같은 고기라도 소화 흡수율이 60% 이하로 떨어집니다. 그래서 부드러운 단백질, 즉 두부, 콩, 달걀, 요구르트 같은 식품이 더 효과적입니다. 이때 아침 식사 구성은 단순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두부 반 모 삶은, 달걀 1개, 따뜻한 두유 1컵,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이 조합이 혈당을 안정시키고 근육 단백질 합성을 촉진합니다. 게다가 포만감이 오래가서 점심 과식도 줄어듭니다. 이건 단순한 식사 루틴이 아니라 몸의 시계를 다시 맞추는 근육 재부팅 루틴 할입니다. 그런데 왜 하필 아침일까요? 이 부분에 대해 학자들 사이에서도 흥미로운 논쟁이 있습니다. 일부는 단백질은 총량이 중요하다고 주장하지만 최근 연구들은 섭취 시점이 더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단백질 합성 효소인 mTOR이 아침에 가장 활발하게 작동하기 때문이죠. 즉, 몸이 깨어나는 순간 단백질을 만나면 그 효소가 즉시 작동해 근육 재생을 시작합니다. 반면 저녁에는 효소 활동이 둔해져 단백질이 지방으로 저장될 확률이 더 높아집니다. 이 사실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단백질 보충제를 저녁에 마시고 왜 효과가 없지? 하고 의아해하죠. 단백질은 언제 먹느냐가 얼마나 먹느냐보다 더 중요합니다. 이게 바로 나이 들수록 달라져야 하는 식습관의 핵심입니다. 혹시 아침에 입맛이 없다고 느끼시나요? 그렇다면 따뜻한 두유 한 잔이라도 괜찮습니다. 거기에 콩가루 한 스푼 혹은 삶은 달걀 반쪽만 더해도 근육은 즉시 반응합니다. 단백질이 들어오는 순간 몸은 이제 자제가 들어왔구나 하고 복구를 시작하거든요. 자, 내일 아침엔 커피보다 단백질을 먼저 주세요. 그 한 끼가 하루의 다리 힘을 결정합니다. 그리고 그 하루가 한 달을 바꿉니다. 근육은 기다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주면 반드시 반응합니다. 다음 이야기는 두 번째 변화. 다리를 깨우는 단 5분의 자극입니다. 아무리 단백질을 잘 먹어도 움직이지 않으면 근육은 깨어나지 않습니다. 지금부터 단 5분으로 다리를 깨우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운동은 젊은 사람이나 하는 거지. 나이 들어서 무릎이 아픈데 어떻게 해요? 하지만 진짜 문제는 운동이 아닙니다. 움직이지 않는 시간이 너무 길다는 겁니다. 우리 몸의 다리 근육은 가만히 있을 때 가장 빠르게 약해집니다. 앉아있는 1시간 동안 허벅지 근육의 혈류는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이 상태가 반복되면 근육세포가 스스로 필요 없는 조직이라고 착각해 단백질 합성을 멈춰버립니다. 즉, 움직이지 않으면 몸은 근육을 버립니다. 하지만 반대로 단 5분만 자극을 주면 근육세포는 다시 써야겠구나 하고 깨어납니다. 이건 단순히 기분이 좋아지는 게 아니라 세포 수준에서 일어나는 생리 반응입니다. 그래서 저는 진료실에서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운동을 하라고 하지 않겠습니다. 대신 5분만 움직이세요. 미국 하버드대 노화연구소에서는 70대 이상 노인 100명을 대상으로 이런 실험을 했습니다. 하루 5분씩 다리 근육을 자극하는 간단한 루틴, 의자 일어서기 10회,
발끝 들기 20회, 무릎 펴기 15회, 이 세 가지를 30일 동안 진행했습니다. 결과는 믿기 어려울 정도였습니다. 평균 보행 속도 12% 향상, 계단 오르기 시간 18% 단축. 무릎 통증이 있던 참가자 중 절반이 통증이 사라졌습니다. 운동이 아니라 움직임만으로도 근육은 반응한다는 증거입니다. 이 연구가 흥미로운 이유는 또 있습니다. 단 5분의 움직임으로도 혈당과 혈류가 함께 개선되었다는 점입니다. 즉, 다리를 깨우면 전신이 깨어납니다. 이걸 의학에서는 하체 중심 순환 반사 리플렉스라고 부릅니다. 다리 근육이 수축하면 심장이 펌프질을 돕고 뇌로 가는 혈류도 늘어납니다. 그래서 아침에 다리를 조금만 움직여도 머리가 맑아지고 손끝이 따뜻해지는 겁니다. 저는 이 원리를 하체의 알람 시계라고 부릅니다. 아침에 다리를 깨우면 하루가 깨어나고 하루가 깨어나면 근육이 회복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장 간단한 방법은 의자에서 천천히 일어나기 자가입니다. 팔에 도움 없이 다리 힘으로만 10초에 한 번씩 일어나 앉기를 반복하세요. 이때 허벅지 안쪽에 힘이 느껴진다면 성공입니다. 혹시 이런 생각이 드시나요? 그 정도로 효과가 있을까? 이건 단순한 움직임이 아닙니다. 실제로 80세 노인에게 이 동작을 매일 5분 시킨 결과 3주 후 허벅지 근육 두께가 8% 증가했습니다. 단백질을 채워넣고 이렇게 5분만 써주면 몸은 이 근육은 필요하구나 하고 저장 모드를 회복합니다. 물론 과학자들 사이에서도 논쟁은 있습니다. 5분이 정말 충분한가? 이에 대한 결론은 명확합니다. 근육은 시간보다 자극의 빈도에 반응합니다. 즉, 하루 5분을 꾸준히 하는 게 일주일에 한 번 1시간 하는 것보다 훨씬 낫습니다. 이건 마치 식물을 키울 때 한 번에 물을 붓는 것보다 매일 조금씩 주는 게 더 좋은 이유와 같습니다. 여기서 잠깐 재미있는 이야기를 드릴까요? 90세 어르신 한 분이 매일 이 루틴을 2개월 동안 하셨습니다. 그분의 말이 아직도 기억납니다. 의사 선생님, 저는 이제 리모컨을 발로 켤 수 있어요. 농담처럼 들리지만 이건 실제로 근육신경이 다시 깨어났다는 증거입니다. 균형 감각이 돌아오고 반응 속도가 빨라진 것이죠. 결국 근육은 움직임의 언어를 이해하는 생명체입니다. 말로 설득할 수도 약으로 속일 수도 없습니다. 다리를 자극하면 반응하고 멈추면 잊어버립니다. 지금 이 순간 의자에 앉아 계신다면 발끝을 천천히 10번만 들어보세요. 그게 바로 회복의 첫 신호입니다. 이제 세 번째 변화로 넘어가겠습니다. 음식 이야기로 다시 돌아가죠. 다리 근육을 되살리려면 단백질뿐 아니라 콩과 버섯의 놀라운 조합이 필요합니다. 이 두 가지가 만나면 논형이 근육 회복 속도가 2배로 빨라집니다. 그 이유를 지금 알려드리겠습니다. 고기를 줄이면 근육이 약해진다고 생각하시나요? 많은 분들이 그래도 고기가 단백질이지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의학적으로 보면 노년기에는 콩과 버섯의 조합이 더 강력한 단백질 공급원입니다. 이건 단순한 대체식품이 아니라 근육세포를 보호하는 천연약에 가깝습니다. 왜 그럴까요? 첫째, 콩은 단백질의 구조가 인간 근육과 가장 유사합니다. 그래서 흡수 속도가 빠르고 노화된 세포가 재생될 때 새 살을 만드는 효율이 훨씬 높습니다. 게다가 콩 단백질에는 류신, 르친에이라는 아미노산이 풍부합니다. 이 물질은 근육 합성 스위치를 켜는 핵심입니다. 류신이 없으면 아무리 운동하고 단백질을 먹어도 근육이 자라지 않습니다. 둘째, 버섯은 콩의 효과를 켜주는 스위치 역할을 합니다. 대표적으로 표고버섯, 느타리버섯,
팽이버섯에는 비타민 D와 베타글루칸이 풍부한데 이 성분들이 콩 단백질의 흡수를 20% 이상 높입니다. 특히 비타민 D는 근육의 수축력을 유지하고 베타글루칸은 염증을 억제해 근육 손실을 늦추는 방패가 됩니다. 즉, 콩은 건축 자재, 버섯은 감독관입니다. 둘이 만나야 공사가 제대로 진행됩니다. 실제로 일본 게이오 대학 연구팀이 70세 이상 노인 12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실험에서 매일 콩버섯 식단을 먹은 그룹은 단백질 섭취량이 같은데도 근육량이 더 빠르게 증가했습니다. 그 이유는 단순했습니다. 콩 단백질이 버섯의 효소 작용으로 더 효율적으로 흡수되었기 때문입니다.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이 있습니다. 버섯을 생으로 먹는 것보다 볶거나 데쳤을 때 흡수율이 2배로 높습니다. 열을 가하면 세포벽이 부드러워져 영양소가 잘 풀리기 때문이죠. 그래서 아침 두부 반모에 버섯볶음을 곁들이면 근육은 그날 바로 반응합니다. 저는 환자분들께 이렇게 권합니다. 고기 대신 콩과 버섯으로 단백질 밥상을 만드세요. 예를 들어 이런 한 끼입니다. 두부조림 한 접시, 표고버섯 볶음 한 컵 현미밥 반 공기. 이 조합은 단백질, 섬유질, 비타민 D가 모두 들어있고 무릎과 다리 근육에 가장 필요한 균형 식단입니다. 혹시 버섯이 단백질인가요? 하고 의심하실 수도 있습니다. 맞습니다. 버섯의 단백질 함량은 고기보다는 낮습니다. 하지만 버섯에는 글루탐산이라는 감칠맛 성분이 있습니다. 이게 단백질 분해 효소를 자극해서 다른 단백질, 콩, 두부 등의 흡수를 도와줍니다. 즉, 혼자 있을 때보다 함께 있을 때 더 큰 힘을 내는 음식입니다. 마치 오랜 친구가 손잡아주는 것처럼요. 이 조합의 또 다른 장점은 혈관을 보호한다는 것입니다. 고기 중심 식단은 포화지방이 많아 혈관이 딱딱해지고 혈류가 느려집니다. 혈류가 느려지면 근육으로 가는 산소가 줄고 결국 근육은 숨막힌 듯 약해집니다. 반면 콩과 버섯은 불포화지방과 식이섬유가 풍부해 혈류를 원활하게 만들고 염증을 줄입니다. 결과적으로 근육이 깨끗한 피를 공급받을 수 있게 되죠. 여기서 잠깐 학자들 사이에 흥미로운 논쟁이 있습니다. 일부는 식물성 단백질은 완전 단백질이 아니다 라고 주장하지만 최근 연구는 완전히 다른 결론을 냈습니다. 콩과 버섯, 그리고 곡물을 함께 섭취하면 아미노산 조합이 완전해진다는 겁니다. 즉, 식물성 단백질만으로도 충분히 근육을 되살릴 수 있습니다. 이건 더 이상 대체가 아니라 최적의 해답입니다. 한 78세 어르신은 이렇게 말하셨습니다. 예전엔 고기 없으면 밥 먹은 것 같지 않았는데 이젠 두부랑 버섯으로도 힘이 납니다. 그분의 건강검진 결과 근육량이 늘고 콜레스테롤이 내려갔습니다. 몸은 정직합니다. 좋은 재료를 주면 반드시 보답합니다. 이제 다음 변화로 넘어가겠습니다. 하루를 마무리할 때 근육은 어떻게 회복될까요? 단백질과 움직임이 모두 끝난 밤, 근육은 조용히 복구 작업을 시작합니다. 그 회복을 돕는 마지막 열쇠, 바로 잠들기 전 근육 회복 루틴입니다. 지금부터 그 비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하루의 끝 불 꺼진 방에서 몸을 침대에 눕히는 순간 근육은 조용히 속삭입니다. 이제 나를 복구시켜 주세요. 밤은 근육에게 휴식기 아니라 이 재건의 시간쯤입니다. 그런데 이 시간대에 무엇을 하느냐에 따라 다음 날의 다리 힘이 달라집니다. 많은 분들이 잠들기 전에 TV를 보거나 스마트폰을 만집니다. 하지만 근육은 전혀 다른 신호를 기다립니다. 그 신호는 바로 영양과 이완하담입니다. 이 두 가지가 균형을 이룰 때 몸속 근육세포는 밤새 다시 자라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 단백질 리필입니다. 낮 동안 사용된 근육은
미세한 손상을 입습니다. 이 손상을 회복시키려면 취침 1시간 전 부드러운 단백질 한 잔이 필요합니다. 특히 우유, 두유, 요구르트 같은 저지방 단백질 음료는 수면 중에도 서서히 아미노산을 공급해 근육의 재생을 돕습니다. 캐나다 맥메스터 대학 연구에 따르면 취침 전에 40개 카제인 단백질을 섭취한 그룹이 섭취하지 않은 그룹보다 근육 회복 속도가 약 25% 빠르다고 합니다. 이는 운동 후 단백질보다 수면 중 단백질 파탄은 이 노년층에 더 효과적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왜냐하면 나이 들수록 단백질 합성 효소가 느려지기 때문이죠. 즉, 잠든 동안에도 자재 공급을 멈추면 공사가 중단되어 버립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긴장 완화입니다. 근육은 단백질만으로 자라지 않습니다.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이 높으면 단백질이 들어와도 합성이 억제됩니다. 그래서 잠들기 전에는 반드시 심박수를 낮추는 루틴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따뜻한 물에 발 담그기 10분, 심호흡 3회, 조용한 음악 9분 듣기, 이 세 가지를 하시면 몸의 정기 신호가 안정됩니다. 특히 발을 따뜻하게 하면 하체 혈류가 개선되어 근육 회복 속도가 2배로 올라갑니다. 이 루틴은 단순히 이완이 아니라 몸에게 이제 수리하라는 신호를 보내는 행위입니다. 실제로 일본 도쿄대 의대의 연구에서 잠들기 전 따뜻한 족욕을 한 사람들은 하지 근육 단백질 합성률이 28% 증가했습니다. 몸이 따뜻해야 피가 돌고 피가 돌아야 영양이 닿습니다. 혹시 나는 우유를 마시면 속이 더부룩하다 하신다면 대신 따뜻한 두유나 요거트 또는 저지방 치즈 한 조각을 추천드립니다. 단백질뿐 아니라 칼슘과 트립토판이 들어있어 수면질도 함께 높여줍니다. 이건 근육과 뇌가 동시에 쉬는 루틴입니다. 이 시간에 주의해야 할 건 딱 한 가지입니다. 설탕이 들어간 음료나 간식은 절대 금물. 당분은 인슐린을 과도하게 올려 근육 회복 대신 지방 저장을 촉진시킵니다. 잠들기 전 단백질은 몸을 건축 모드로 돌리고 당분은 비축 모드로 돌립니다. 어느 쪽을 선택하느냐가 다음 날의 다리 힘을 결정합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나는 이미 너무 늦은 거 아닐까 하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몸의 근육세포는 나이와 상관없이 재생 명령을 이해합니다. 80세, 90세라도 회복 속도가 느릴 뿐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한 82세 할머니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기 전에 따뜻한 두유를 마시고 발을 담그니 다음날 아침에 다리가 훨씬 가벼워요. 이건 단순한 기분이 아니라 순환과 회복의 과학적 결과입니다. 자, 이제 하루가 끝났습니다. 단백질을 보충하고 긴장을 풀고 몸에게 신호를 주세요. 오늘도 수고했어. 이제 고쳐질 시간이야. 그 한마디가 근육을 다시 살아나게 합니다.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지금까지는 근육을 살리는 4가지 좋은 변화였습니다. 이제부터는 반대로 근육을 망치는 나쁜 습관을 이야기할 시간입니다. 그 첫 번째는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하고 계신 바로 그 행동입니다. 단백질은 많을수록 좋다. 정말 그럴까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단백질은 많이 먹을수록 좋다면서요. 하지만 의사로서 단언합니다. 많이 먹는 단백질이 아니라 잘못 먹는 단백질이 근육을 무너뜨립니다. 단백질이 근육으로 가기 위해서는 위, 간, 신장까지 복잡한 과정을 거칩니다. 그런데 이 경로 중 어느 한 곳이라도 부담을 느끼면 단백질은 제대로 흡수되지 못하고 노폐물로 남습니다. 이게 바로 많은 어르신들이 느끼는 피로감과 다리 부종의 원인입니다. 즉, 과유불급. 필요 이상의 단백질은 몸에 독이 됩니다.
한국영양학회에 따르면 65세 이상 성인은 체중 1kg당 1.11대 이게 단백질이 적정량입니다. 예를 들어 60kg이라면 하루 약 61안스트롤첼 10끼면 충분합니다. 하지만 요즘 단백질 보충제, 고단백 간식, 닭가슴살 등을 무분별하게 섭취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결과적으로 신장이 과부하되고 남은 단백질이 암모니아로 변해 피로를 유발합니다. 이 현상을 의학에서는 단백질 과잉증, 피로테인 오버로드이라고 부릅니다. 특히 나이가 들면 간 기능이 떨어지고 노폐물 처리 속도가 느려집니다. 그래서 젊을 땐 괜찮던 식단이 노년기엔 오히려 근육 손실을 부르는 역설이 되는 겁니다. 이 부분에서 흥미로운 논쟁이 있습니다. 일부 학자들은 노년기엔 단백질을 더 먹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최근 의학저널 에이징 셀레 실린 연구에 따르면 과다 섭취보다 흡수율과 타이밍이 훨씬 중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즉, 양보다 질입니다. 좋은 단백질을 적절한 시간에 적당히 먹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단백질이 잘못된 단백질일까요? 대표적으로 세 가지입니다. 첫째, 가공 단백질. 시중의 단백질 음료, 고단백배는 보존제, 인공감미료, 지방 분리제가 들어있습니다. 이 성분들이 간을 자극하고 결국 흡수율을 떨어뜨립니다. 간이 피곤하면 단백질은 근육으로 가지 못합니다. 둘째, 과도한 동물성 단백질. 고기, 계란, 유제품을 한 끼에 몰아먹는 경우가 그렇습니다. 특히 저녁 늦게 먹으면 소화가 느려 아미노산이 혈류에 남아 신장 부담을 높입니다. 그 결과 몸이 붓고 아침에 다리가 무겁습니다. 셋째, 수분 부족. 단백질을 분해할 때 수분이 필수입니다. 물을 충분히 마시지 않으면 단백질 찌꺼기가 신장에 남아 근육통이나 피로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단백질을 먹을 땐 항상 물 한 컵을 함께 하세요. 이건 단순한 식습관 문제가 아닙니다. 노년기의 단백질 섭취는 흡수 능력과 해독 능력의 균형을 맞추는 과학입니다. 흡수만 생각하고 해독을 무시하면 몸은 결국 스스로를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한 예를 들어볼까요? 경기도에 사는 74세 여성 환자분이 있었습니다. 근육을 키우겠다며 매일 소고기와 달걀을 3끼씩 드셨죠. 처음엔 괜찮았지만 2달 뒤 혈중 요소 질소 수치 비운가 급격히 상승했습니다. 즉, 단백질이 흡수되지 못하고 몸속에 쌓인 겁니다. 식단을 조정하고 콩, 버섯, 두유 중심으로 바꾸자 한 달 만에 수치가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문제는 단백질이 아니라 방식이었습니다. 혹시 지금 단백질 보충제를 드시나요? 그렇다면 원재료표를 꼭 확인하세요. Whey Isolate, 케이신. 소이 프로테인이 주요 성분인지 보고 첨가당이 있는 제품은 피해야 합니다. 또한 섭취 시점은 운동 후 30분 이내, 아침 식사 후 2시간 이내가 가장 좋습니다. 이 두 타이밍이 근육 합성 효소가 가장 활성화되는 시점입니다. 결국 단백질은 먹는 양의 과학이 아니라 순환의 과학입니다. 들어오고 흡수되고 배출되는 이 세 과정이 균형을 이룰 때 근육은 다시 살아납니다. 자, 지금까지는 단백질의 양과 질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이제 다음은 시간의 문제입니다. 특히 많은 분들이 놓치는 한 가지. 밤 늦은 식사가 근육을 갉아먹는 이유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건 단순한 소화 문제가 아니라 근육을 스스로 분해시키는 생리적 메커니즘입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녁 늦게라도 뭔가 조금은 먹어야 잠이 오더라고요. 하지만 이 습관이 바로 근육이 스스로를 갉아먹는 신호입니다. 밤 늦은 식사는 단순히 살을 찌게 하는 게 아닙니다.
의학적으로는 근육 단백질 분해를 촉진하는 주범입니다. 밤 9시 이후 인슐린 수치가 자연스럽게 내려가야 할 시간에 음식을 섭취하면 혈당이 갑자기 올라갑니다. 그러면 인슐린이 다시 분비되고 몸은 에너지가 들어왔구나 라고 착각해 근육 복구 대신 지방 저장 모드로 전환됩니다. 이때 근육세포 안에 AMPK 효소는 꺼지고 대신 mTOR 효소가 과도하게 작동합니다. 결과적으로 단백질 합성이 흐트러지고 몸은 근육 대신 지방을 만듭니다. 즉, 늦은 식사는 근육 회복의 리듬을 깨뜨리는 시한폭탄입니다. 한국영양의학회에서 발표한 연구에 따르면 밤 10시 이후 식사를 지속한 65세 이상 노인 그룹은 근육량이 평균 8% 감소했고 복부 지방은 14% 증가했습니다. 반면 같은 열량을 아침과 점심에 분산 섭취한 그룹은 근육이 유지되고 혈당도 안정되었습니다. 이 차이는 단지 시간대 하나 때문이었습니다. 이 현상은 근육의 야간 리듬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 몸은 밤 10시부터 새벽 2시까지 근육 복구 효소가 가장 활발히 작동합니다. 하지만 이때 소화기관이 움직이느라 에너지가 분산되면 복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결국 근육은 수리 시간을 놓치게 되는 거죠. 저는 진료실에서 이런 환자분들을 자주 만납니다. 70대 초반의 한 남성분은 밤마다 라면 반 그릇, 맥주 한 캔을 드셨습니다. 그냥 허전해서요. 그 결과 아침마다 다리가 붓고 계단을 오를 때 숨이 찼다고 하셨습니다. 혈액검사 결과 근육효소 CK 수치가 낮게 나왔습니다. 야간 식습관을 바꾸고 저녁 6시 이후엔 물만 드시게 했더니 단 한 달 만에 다리 부종이 사라졌습니다. 몸은 금세 반응했습니다. 혹시 지금 이 영상을 보면서 나도 밤에 조금은 먹어야 잠이 오는데 라고 생각하신다면 걱정 마세요. 대체 루틴이 있습니다. 배가 고플 때는 단백질이 아닌 수면을 돕는 음료로 전환하세요. 예를 들어 따뜻한 두유, 보리차 꿀 한 방울 넣은 따뜻한 물, 이 세 가지 중 하나면 충분합니다. 이 음료들은 혈당을 급격히 올리지 않으면서 포만감과 안정감을 줍니다. 한편 일부 연구자들은 적당한 야식은 오히려 도움이 된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기엔 전제가 있습니다. 단백질이 아닌 복합탄수화물, 100키찰 이하, 잠들기 2시간 전이라는 조건이죠. 즉, 야식이 아니라 소량의 안정 보충 정도만 허용되는 겁니다. 문제는 대부분 이 기준을 넘긴다는 것입니다. 또한 밤 늦게 먹으면 체내 성장 호르몬이 억제됩니다. 성장 호르몬은 근육 회복의 핵심인데 야식으로 인해 인슐린이 오르면 성장 호르몬 분비가 멈춰버립니다. 결국 잠자기 전 한 입이 하루 종일 쌓은 근육의 회복을 무너뜨리는 셈입니다. 정리하자면 근육을 지키는 가장 쉬운 방법 중 하나는 잠들기 2시간 전에는 아무것도 먹지 않는다입니다. 단백질이든 과일이든 심지어 우유라도요. 그 대신 따뜻한 물 한 컵, 가벼운 스트레칭, 그리고 오늘도 수고했어 라는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우리 몸은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주면 반응하고 쉬게 하면 회복합니다. 하지만 타이밍을 어기면 그 단순함이 오히려 적이 됩니다. 자,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습관은 생각보다 흔하지만 근육의 신호를 완전히 끊어버리는 위험한 행동입니다. 바로 염분 과다, 즉 소금입니다. 짠 음식을 좋아하는 습관이 어떻게 근육의 전기 회로를 끊는지 지금부터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밤에 자다가 다리에 쥐가 나서 깜짝 놀라 깬 적. 아침에 일어났는데 종아리가 딱딱하게 굳어있는 느낌. 많은 분들이 칼슘이 부족해서 그래 라고 말하지만 의학적으로는
염분이 근육의 정위 회로를 끊었기 때문. 일 가능성이 큽니다. 우리 몸의 근육은 전기로 움직입니다. 신경이 움직여라 라는 정의 신호를 보내면 근육세포 안에 나트륨과 칼륨이 교환되면서 수축이 일어나죠. 그런데 나트륨이 과다하면 이 균형이 무너집니다. 결국 신호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아 근육이 경직되거나 반대로 힘이 빠집니다. 이것이 바로 다리에 쥐나는 이유의 숨은 진짜 원인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이 문제가 더 심해집니다. 신장은 나트륨을 배출하는 속도가 느려지고 체내 수분도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결과적으로 몸속 염분 농도가 높아지고 근육세포가 수축 신호를 잃어버립니다. 즉, 근육의 전선이 녹슬어버리는 셈입니다. 세계보건기구 WHO는 성인 하루 나트륨 섭취 권장량을 얌밀미더 이하, 즉 소금으로 약 아스쿠이, 한 작은 숟가락으로 제한합니다. 하지만 한국의 65세 이상 인구의 평균 섭취량은 이보다 2배가 넘는 1,003갤킬로입니다. 된장국, 젓갈, 김치, 라면, 하루 3끼만 먹어도 기준치를 훌쩍 넘기죠. 그래서 나는 짜게 안 먹는데요 라고 하셔도 사실은 이미 과다 섭취 중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염분이 많으면 또 다른 문제가 생깁니다. 혈압이 올라가고 혈관이 수축하면서 근육으로 가야 할 혈류가 줄어듭니다. 결국 근육은 산소와 영양을 공급받지 못하고 천천히 말라버리듯 약해집니다. 그래서 소금 섭취를 줄이면 단지 혈압만이 아니라 근육 회복 속도도 빨라집니다. 미국 캘리포니아대 연구팀이 발표한 논문에 따르면 고염 식단을 유지한 노인 그룹은 저염 식단을 유지한 그룹보다 근육량이 11% 낮았고 특히 하체 근력이 크게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소금 섭취를 줄이자 단 2주 만에 혈류 개선과 함께 근육 피로도가 크게 감소했습니다. 즉, 염분은 근육의 브레이크 역할을 합니다. 이 브레이크를 풀어야 근육이 제대로 작동합니다. 한 할머니의 사례를 들려드릴까요? 경남 창원에 사는 76세 여성 환자분은 매일 아침 된장국, 점심엔 김치찌개, 저녁엔 라면 반 그릇을 드셨습니다. 국물을 다 먹지 않으면 밥이 안 넘어가요. 그 결과 다리가 자주 붓고 밤마다 쥐가 났습니다. 혈중 나트륨 수치가 정상보다 높게 나왔고 근육 효소 수치가 낮았습니다. 식단을 바꾸어 국물은 절반만, 김치는 하루 한 접시만 드시게 했더니 3주 만에 다리 경련이 사라졌습니다. 몸은 곧장 반응했습니다. 염분을 줄이는 방법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국물은 밥만 남기기 김치 대신 생야채 곁들이기 간장을 식초로 절반 희석하기, 단짠 음식 피하기, 조청, 양념치킨, 소스류 등 이렇게만 해도 일주일 내에 몸에 붓기가 빠지고 다리에 전기가 다시 흐르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여기서 학자들 간의 논쟁이 하나 있습니다. 나트륨도 몸에 꼭 필요하지 않나요? 맞습니다. 문제는 부족이 아니라 과다입니다. 우리 몸은 하루 1000ml 하락만으로도 충분히 기능합니다. 나머지는 모두 불필요한 인겨 전하, 즉 근육을 마비시키는 정이 잡음입니다. 혹시 짜게 먹지 않으면 밍밍해서 밥맛이 없다 하신다면 허브, 마늘, 깨소금, 참기름으로 풍미를 더하세요. 짠맛을 줄여도 맛을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건 단순한 식습관이 아니라 근육을 보호하는 정의 관리입니다. 결국 소금은 근육의 전선을 녹슬게 하고 다리의 신호를 끊습니다. 오늘 저녁 식탁에서 국물 반만 덜어내는 그 행동 하나가 근육의 불빛을 다시 켜는 스위치가 될 겁니다.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근육을 망치는 습관 중 가장 간과되지만 위험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운동 후 방치된 30분. 이 시간을 놓치면
근육은 스스로를 분해하기 시작합니다. 지금부터 그 이유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운동은 분명 근육을 살리는 행위입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운동 직후의 30분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 그 운동이 근육 복구가 될 수도, 근육 손실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건 단순한 타이밍의 문제가 아닙니다. 의학적으로 보면 운동 직후 30분은 근육이 가장 예민하게 반응하는 흡수의 창문, 아나볼릭 윈도우입니다. 이때 필요한 영양이 공급되지 않으면 몸은 근육을 스스로 분해해 에너지로 사용합니다. 즉, 운동으로 세운 집을 30분 만에 허무는 셈입니다. 노인에게는 이 창문이 더 짧습니다. 젊은 사람은 운동 후 1시간까지 단백질 합성 효소가 활성화되지만 60세 이후엔 그 반응이 30분도 차에 유지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운동은 하는데 근육이 안 늘어요 하는 분들 대부분은 바로 이 30분을 놓치신 경우입니다. 하버드 의대 연구팀의 실험을 보면 운동 후 즉시 단백질을 섭취한 그룹은 24시간 내 근육 회복률이 40% 높았고 단 1시간만 늦춘 그룹은 15%밖에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그 차이는 단지 리러지 30분의 타이밍이었습니다. 운동 후에는 근육이 미세하게 손상된 상태입니다. 이때 단백질과 수분이 공급되어야 세포가 복구를 시작하고 새로운 근섬유가 만들어집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먹지 않으면 몸은 에너지를 얻기 위해 기존 근육을 스스로 분해하기 시작합니다. 이 현상을 근육 이화 차타볼리즘이라고 부릅니다. 실제로 70대 남성 환자 한 분이 있었습니다. 매일 1시간씩 걷기 운동을 하셨지만 근육량은 오히려 줄었습니다. 이유를 물으니 운동 끝나고 식사까지 2~3시간은 비워야 좋다더라고 하시더군요. 그 습관을 바꾸어 운동 직후 두유 한 잔, 삶은 달걀 하나를 추가하셨습니다. 한 달 후 근육량이 눈에 띄게 늘었습니다. 운동이 아니라 타이밍이 문제였던 겁니다. 운동 후 30분 내에 먹어야 할 음식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두유, 요거트, 계란, 치즈, 바나나 이 5가지 중 하나면 충분합니다. 특히 두유는 흡수 속도가 빠르고 콩 단백질이 근육 합성 효소를 자극해줍니다. 거기에 바나나 반쪽을 곁들이면 탄수화물이 단백질 흡수를 도와줍니다. 이 조합은 근육의 회복 스위치를 켜는 황금 비율입니다. 혹시 운동 후엔 식욕이 없어요 라고 느끼신다면 액상 형태로 단백질을 섭취하세요. 요구르트, 단백질 쉐이크, 두유는 소화 부담이 적고 위에 자극이 없습니다. 이건 단순히 보충이 아니라 근육 세포에게 보내는 복구 신호입니다. 여기서 학자들 간 논쟁이 하나 있습니다. 정말 30분 안에 먹어야 하나요? 최근 연구에서는 30분 규칙을 다소 완화하기도 하지만 노년기에는 여전히 30분 이내가 가장 효과적이라는 결론입니다. 왜냐하면 나이 들수록 단백질 합성 속도가 느려지고 혈류순환도 늦어지기 때문이죠. 즉, 빨리가 아니라 적시해가 중요합니다. 운동 직후 물 한 컵을 마시는 것도 잊지 마세요. 수분이 부족하면 단백질이 제대로 운반되지 않습니다. 근육은 피를 통해 영양을 받습니다. 피가 묽어야 자재가 도착합니다. 그리고 여기 한 가지 덧붙이고 싶은 이야기. 운동 후 30분은 근육뿐 아니라 마음에도 중요합니다. 이 시간 동안은 성취감과 피로감이 동시에 올라옵니다. 이때 몸에 영향을 주면 뇌는 이 행동이 유익하구나 라고 기억하고 다음날 다시 운동할 동기를 만듭니다. 즉, 단백질 한 잔은 근육뿐 아니라 습관의 기억제입니다. 결국 운동 그 자체보다 운동 후의 관리가 근육을 결정합니다. 오늘 운동하셨다면 지금부터 30분 안에 단백질 한 모금으로 몸에게 이렇게 말해주세요. 수고했어. 이제 다시 채워줄게. 자,
이제 나쁜 리스트의 마지막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근육을 갉아먹는 또 다른 요인, 바로 무기력과 스트레스입니다. 보이지 않지만 이 두 가지는 근육의 전원을 천천히 꺼버립니다. 이제 그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잊지 못하는 한 분이 있습니다. 75세 남성 환자분, 성함은 김희간 어르신. 한 달 전 처음 오셨을 때는 계단을 오를 때 다리가 덜덜 떨리고 앉았다 일어날 때 허벅지에 힘이 전혀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의사 선생님, 걷는 게 겁납니다. 넘어질까 봐요. 그 말 속엔 단순한 불편함이 아니라 두려움과 체념이 함께 있었습니다. 검사 결과는 심각했습니다. 허벅지 근육량이 또래 평균의 65% 수준, 체지방은 높고 단백질 수치는 낮았습니다. 근육이 줄면 다시 못 늘죠. 그분이 물으셨을 때 저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아닙니다. 근육은 잃어도 다시 찾을 수 있습니다. 그날 이후 우리는 한 달의 실험을 시작했습니다. 아침에는 단백질 중심의 식사, 점심 후엔 4분짜리 의자 운동, 저녁에는 버섯콩 위주의 식단, 잠들기 전엔 두유 한 잔과 발 조격. 이 4가지, 단 4개의 루틴만 실천했습니다. 첫 주는 쉽지 않았습니다. 식습관을 바꾸는 일은 늘 어렵죠. 그분은 두부가 밍밍하다며 이건 무슨 맛으로 먹어요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깨소금과 참기름을 더한 고소한 두부, 버섯 무침을 알려드렸죠. 그날 이후 맛있게 먹을 수 있게 됐다며 웃으셨습니다. 2주째가 되자 변화가 시작됐습니다. 계단을 오를 때 덜 힘들고 무릎 통증이 줄었다고 하셨습니다. 혈압도 안정됐고 무엇보다 표정이 밝아졌습니다. 몸이 변하니 마음도 변한 겁니다. 그분의 부인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요즘은 남편이 먼저 산책 나가자고 해요. 4주째 진료 날, 저는 인바디 결과를 보며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허벅지 근육량이 무려 9% 증가한 겁니다. 그분은 제 손을 꼭 잡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다시 걷고 싶다는 희망이 생겼어요. 그 순간 저는 다시 한번 확신했습니다. 근육은 배신하지 않습니다. 단지 우리가 먼저 믿어줘야 깨어납니다. 이 사례는 단 한 사람의 기적이 아닙니다. 전 세계적으로 수많은 연구가 증명하고 있습니다. 70세 이후라도 식단과 생활 습관을 바꾸면 근육 회복이 가능하다는 사실을요. 미국 메이오 클리닉의 임상 연구에서도 75세 이상 노인이 단백질 섭취를 늘리고 가벼운 근육 자극 운동을 한 결과 8주 만에 근육량이 평균 10% 증가했습니다. 이건 기적이 아니라 과학입니다. 몸은 여전히 회복할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단지 우리가 더 이상 안 될 거야 라고 멈춰버린 마음이 문제일 뿐입니다. 김 어르신은 지금도 매일 아침 두부 밥물을 드시고 5분 스트레칭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최근에는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제는 다리에 힘이 생기니까 걷는 게 아니라 인생을 다시 걷는 기분이에요. 그 말이 제 가슴에 오래 남았습니다. 근육은 단순히 몸의 힘이 아닙니다. 다리를 지탱하는 뼈와 혈관, 그리고 살고자 하는 의지까지 연결된 생명선입니다. 근육이 회복된다는 건 삶의 방향이 다시 앞으로 향한다는 뜻입니다. 혹시 지금 이 영상을 보며 나도 예전처럼 걸을 수 있을까 하고 마음속에 물으신다면 그 대답은 이미 당신의 몸 안에 있습니다. 근육은 잊지 않았습니다. 한 달 만에 다시 깨어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제 다음 이야기에서 우리가 진짜로 붙잡아야 할 희망, 그리고 그 희망이 나이가 아니라 선택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건 단순히 의학의 영역을 넘어 삶의 메시지입니다. 많은 분들이 제 진료실에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의사 선생님, 나이 들면 어쩔 수 없잖아요.
그때마다 저는 미소를 지으며 답합니다. 아닙니다. 나이는 숫자일 뿐, 세포는 여전히 살아 있습니다. 우리의 몸은 매일 새로 태어납니다. 근육세포는 약 3개월, 피부세포는 1개월, 혈액세포는 단 120일마다 완전히 바뀝니다. 즉, 지금 당신의 몸은 작년의 몸이 아닙니다. 세포들은 오늘도 조용히 움직이며 당신의 회복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몸이 아니라 마음입니다. 이 나이에 무슨 변화가 있겠어? 그렇게 생각하는 순간 몸은 그 믿음을 따라가기 시작합니다. 마음이 멈추면 몸도 멈춥니다. 그러나 반대로 마음이 아직 늦지 않았다고 말하면 몸은 즉시 반응합니다. 그건 단순한 정신력이 아니라 신경과 호르몬의 실제 생리작용입니다. 하버드대 심신의학연구소는 이런 실험을 했습니다. 65세 이상 노인 100명을 두 그룹으로 나누고 한쪽에는 당신은 아직 회복할 수 있다는 교육을, 다른 쪽에는 아무 설명도 하지 않았습니다. 단 4주 후 회복 가능성을 믿은 그룹은 보행 속도, 혈류순환, 근육 반응 속도가 모두 향상되었습니다. 즉, 몸은 생각을 따른다는 사실이 과학적으로 증명된 것입니다. 우리 몸은 아직 살아 있습니다. 근육은 당신의 생각을 듣고 있습니다. 움직이자라고 말하면, 세포는 반응하고 포기하자라고 말하면 조용히 잠듭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몸이 아니라 마음을 먼저 일으키세요. 지금 당신이 가진 다리, 예전보다 약해졌다고 해서 무의미하지 않습니다. 그 다리는 수십 년 동안 당신을 가족에게 일터로 그리고 삶의 자리로 데려다 주었습니다. 그 고마운 다리를 이제는 당신이 지켜줄 차례입니다. 그 다리가 아직 살아있고 그 안의 근육은 아직 당신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혹시 아침에 일어나 다리에 힘이 빠지는 날이 있나요? 그럴 땐 이렇게 속삭여 보세요. 괜찮아. 오늘도 천천히 일어나면 돼. 그 말 한마디에 신경계는 안정을 되찾고 근육은 이완과 수축을 시작합니다. 이건 단순한 위로가 아닙니다. 실제로 긍정적 언어가 근육 반응을 향상시킨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몸은 언어를 듣습니다. 우리의 몸은 상처받은 나무와 같습니다. 겉은 거칠어 보여도 속에는 여전히 새싹이 있습니다. 그 새싹은 따뜻한 햇살 하나로 다시 자라납니다. 그 햇살이 바로 믿음입니다. 당신의 몸이 약해진 게 아니라 그 믿음이 잠시 흐릿해졌을 뿐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영상을 보는 당신께 이 한마디를 꼭 전하고 싶습니다. 지금부터 다시 시작해도 됩니다. 다리는 당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근육은 이미 회복의 신호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저 당신의 한 걸음만 있으면 됩니다. 몸은 우리를 배신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언제나 조용히 돕고 있습니다. 단백질을 흡수하고 피를 돌리고 다리 한쪽이 버거울 때 다른 쪽 다리가 대신 버텨주는 것처럼요. 이 놀라운 생명력 앞에서 우리는 그저 감탄하고 감사하면 됩니다. 이제 마지막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배운 모든 내용, 근육을 살리는 4가지 좋은 변화와 근육을 망치는 3가지 나쁜 습관. 그 끝에는 하나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지금부터 다시 시작할 수 있다. 마지막 섹션에서는 그 메시지를 가장 부드럽고 따뜻하게 정리하며 당신의 내일을 응원하겠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다면 당신은 이미 변화의 문 앞에 서 있습니다. 한 달 전과 달리 오늘 당신은 다시 시작해야겠다는 마음을 품었을 겁니다. 그 마음 하나면 충분합니다. 근육은 기다려주지 않지만 마음은 언제든 다시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근육이 약해지는 건 나이가 들어서가 아닙니다. 그저 우리가 너무 오래 몸의 신호를 듣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한때는 잘 걷던 다리가
이젠 천천히 움직이려는 이유는 쉬고 싶어서가 아니라 도움을 기다려서입니다. 몸은 우리를 포기한 적이 없습니다. 단 한 번도요. 오늘부터 단 한 가지라도 실천해 보세요. 아침에 단백질 한 숟가락을 더, 저녁에 발을 따뜻하게 담그는 10분, 식탁 위 국물 반만 덜어내는 그 행동 하나로도 몸은 반응합니다. 그리고 그 반응은 눈에 보이지 않아도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쌓입니다. 70세이든 80세이든 심지어 90세라도 근육은 여전히 배우고 적응하고 성장할 수 있습니다. 이건 의지의 문제가 아니라 생명의 본능입니다. 몸은 스스로 회복하려는 힘을 결코 잃지 않습니다. 단지 당신이 그 힘을 믿어야 합니다. 혹시 아직 망설이고 계신가요? 이제 와서 뭘 바꾼들 달라질까? 그렇다면 오늘 이 말을 꼭 기억하세요. 근육은 당신이 포기할 때만 멈춥니다. 단 하루라도 시작하면 그 순간부터 근육은 다시 살아납니다. 어제까지의 몸은 잊어도 됩니다. 중요한 건 오늘입니다. 이제 댓글에 당신의 도시를 남겨주세요. 서울입니다. 부산이에요. 광주에서 보고 있습니다. 그 한 줄이 다른 분들에겐 용기가 됩니다. 서로의 이야기가 모이면 그건 단순한 댓글이 아니라 회복의 지도가 됩니다. 같이 걸어가는 이 길 위에서 당신의 존재가 누군가의 희망이 됩니다. 그리고 영상이 끝나면 의자에서 천천히 일어나 보세요. 발끝을 들고 무릎을 펴고 심호흡을 한번 하세요. 그 한 동작이 바로 오늘의 첫걸음입니다. 당신의 몸은 그 순간 이렇게 속삭일 겁니다. 드디어 나를 기억해 줬구나. 오늘 영상에서 가장 놀라웠던 음식은 무엇이었나요? 혹은 어떤 습관이 가장 기억에 남으셨나요? 댓글로 나눠주세요. 당신의 한 문장이 또 다른 사람의 하루를 바꿀 수 있습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이 영상을 더 많은 분들에게 전하는 따뜻한 손길입니다. 당신의 참여가 또 다른 어르신에게 나도 해봐야겠다는 용기를 전합니다. 함께하면 우리는 분명 해낼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근육은 기다려주지 않지만 우리의 마음은 언제든 다시 피어납니다. 오늘부터 몸에게 이렇게 말해주세요. 괜찮아. 나는 아직 살아있어. 그 한마디가 회복의 첫 문장입니다. 지금까지 듣기만 해도 튼튼해지는 튼튼 라디오였습니다. 당신의 하루가 오늘도 건강하고 당신의 걸음이 내일도 힘차길 바랍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60세가 넘으면 근육은 소리 없이 사라집니다. 어느 날 갑자기 힘이 빠지는 게 아닙니다. 매일 아침 다리가 조금 더 무거워지고 물건을 들 때 손끝에 힘이 덜 들어가는 것, 바로 그게 시작입니다. 겉으로는 멀쩡해 보여도 몸속에서는 근육세포가 천천히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것을 의학적으로 근감소증이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은 단순히 나이 드니까 그렇지 하고 넘깁니다. 그러나 그것은 오해입니다. 나이가 문제가 아닙니다. 습관과 선택이 문제입니다. 의사로서 수많은 환자를 만나보면 공통된 한 가지가 있습니다. 운동은 하고 싶은데 몸이 너무 피곤해서 못하겠어요. 그 이유는 단순히 운동 부족이 아닙니다. 몸속에 근육이 쓸 에너지가 남아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 에너지를 채워주는 연료가 바로 단백질과 아미노산입니다. 그런데 많은 어르신들이 그 연료를 잘못된 방식으로 공급하고 있습니다. 밥, 반찬, 고기만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흡수율이 30%도 되지 않습니다. 특히 65세 이후에는 소화 효소가 줄어들어 같은 고기를 먹어도 근육으로 바뀌는 속도가 절반 이하로 떨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할 하루 한 컵이 중요한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고기를 많이 먹는 대신
몸이 바로 흡수할 수 있는 액상 형태의 단백질 음료. 하지만 단순한 보충제가 아닙니다. 이 한 컵 안에는 근육을 다시 젊게 만드는 핵심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마시는 그 한 모금이 피곤한 세포에게 다시 깨어나라 라고 신호를 보내는 순간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과학적 사실을 짚어보겠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단백질 음료를 아침 공복에 섭취한 그룹은 점심이나 저녁에 섭취한 그룹보다 근육 합성이 35% 더 높게 나타났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아침에는 인슐린 감수성이 높고 영양 흡수 통로가 가장 열려 있기 때문입니다. 그 한 컵이 몸 전체에 시동을 거는 역할을 하는 것이죠. 마치 오래된 자동차 엔진이 따뜻한 시동을 걸고 부드럽게 돌아가기 시작하는 것처럼 근육도 그렇게 깨어납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일본과 미국의 노인의학 연구소에서는 근육 노화를 늦추는 음료를 공동 연구했는데 놀랍게도 그 주인공은 우리가 잘 아는 우유나 단백질 쉐이크가 아니었습니다. 바로 발효 유산균이 포함된 단백질 음료였습니다. 유산균이 단백질 분해 효소를 도와 근육 세포까지 전달되는 속도를 2배로 높였기 때문입니다. 즉, 단백질을 많이 마시는 것이 아니라 흡수가 잘 되는 한 컵을 마시는 것, 그것이 핵심입니다. 이쯤에서 질문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아침 근육을 위해 무엇을 마셨나요? 그저 커피 한 잔으로 하루를 시작하셨다면 이미 근육은 몇 시간 동안 기아 상태로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단 한 컵으로 근육을 젊게 만드는 구체적인 방법을 배우게 됩니다. 지금 시청자 여러분은 어느 도시에 계신가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서울이든 부산이든 혹은 멀리 미국, 호주라도 괜찮습니다. 여러분이 있는 그곳에서부터 근육의 회복이 다시 시작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내용을 놓치시면 10년 후 근육의 4분의 1이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끝까지 들으신다면 오늘부터 그 변화를 직접 느끼실 겁니다. 이제 의사들이 먼저 마시는 단백질 한 컵의 비밀을 풀어보겠습니다. 병원에서 일하다 보면 하루 종일 식사를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건 바쁜 의사들 중 일부는 항상 근육이 탄탄하고 활력이 넘친다는 겁니다. 그 비결이 무엇일까요? 그들이 먼저 마시는 한 컵이 바로 단백질 음료입니다. 하지만 단순히 운동 후 마시는 보충제 수준이 아닙니다. 이건 근육 회복을 위한 의학적 공식에 가까운 습관입니다. 저 역시 20년 넘게 진료를 하며 깨달았습니다. 아무리 좋은 음식, 아무리 고급 보양식을 먹어도 몸이 필요한 순간에 흡수하지 못하면 소용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요즘 의료진 사이에서는 시간 단백질 영양학, 타임 누트리션이란 개념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즉, 단백질을 언제, 어떤 형태로, 어떤 조합으로 섭취하느냐에 따라 근육의 노화 속도가 완전히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도쿄 노인의학센터의 임상실험 결과를 보면 하루에 단백질 음료 한 컵을 꾸준히 마신 70세 이상 그룹은 단 12주 만에 다리 근력이 평균 18% 향상됐습니다. 더 놀라운 건 그중 절반 이상이 운동을 따로 하지 않은 그룹이었다는 점입니다. 즉, 단 한 컵이 운동의 절반을 대신할 수 있다는 뜻이죠. 그 비밀은 음료 속 단백질의 구조에 있습니다. 보통 단백질은 고분자 형태로 되어 있어 소화 효소가 충분하지 않은 노년기에는 분해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의료용 단백질 음료에는 펩타이드 형태임이 잘게 쪼개진 상태로 가공된 단백질이 들어있습니다. 이 덕분에 위장에서 기다리지 않고 바로 흡수됩니다. 한마디로 씹지 않아도 바로 근육으로 가는 단백질린 셈이죠.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많은 분들이 단백질을 고기나 달걀로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의사들이 마시는 단백질 음료는 식물성 단백질과 유청 단백질을 일정 비율로 섞은 것입니다. 식물성은 장을 편안하게 하고 유청은 근육 회복 속도를 높입니다. 이 두 가지가 만나면 몸은 이건 부담 없는 에너지구나 하고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래서 속이 더부룩하지 않고 오히려 속이 편안해지는 분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여기엔 한 가지 논쟁도 있습니다. 액상 단백질이 과연 고형 음식보다 나을까? 학계에서는 여전히 의견이 갈립니다. 일부 연구자는 음료 형태는 흡수는 빠르지만 포만감이 적다고 말하고, 다른 쪽은 노년층에게 중요한 것은 속도와 효율성이라고 반박합니다. 저는 후자의 입장에 가깝습니다. 왜냐하면 70세 이후의 몸은 천천히 흡수하는 안정성보다 빠르게 들어오는 생명력이 더 절실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환자들에게 항상 하는 말이 있습니다. 고기 한 점보다 한 컵의 단백질 음료가 더 큰 차이를 만든다. 특히 아침 식사 후 30분 이내 또는 가벼운 산책 후에 한 컵을 마시면 흡수율이 최고조에 달합니다. 그 한 컵이 혈액을 타고 온몸으로 퍼지면서 당신의 근육세포 하나하나를 깨웁니다. 이제 에너지가 들어왔다. 그 순간부터 근육의 회복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제 중요한 질문 하나를 던져볼까요? 그렇다면 어떤 단백질 음료를 선택해야 할까? 다음 섹션에서는 바로 그 해답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단백질보다 더 중요한 아미노산 조합의 비밀이 있습니다. 이 조합을 아는 순간 근육의 나이는 10년은 젊어집니다. 단백질이 근육의 재료라면 아미노산은 그 재료를 조립하는 기술자입니다. 단백질이 아무리 많아도 기술자가 없으면 근육은 다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의학적으로는 근육의 회복력은 아미노산 조합에 달려 있다고 말합니다. 그 중에서도 핵심은 세 가지입니다. 바로 류신, 르친, 이소류신, 이소르친에, 발린, 발린, 우리가 흔히 말하는 BCAA입니다. 이 세 가지는 근육 합성 신호를 직접 켜는 스위치 역할을 합니다. 몸이 이제 근육을 만들자라고 결정하는 순간 그 신호를 누르는 손가락이 바로 BCAA인 셈이죠. 하지만 문제는 나이가 들수록 이 아미노산의 스위치 반응이 둔해진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젊은 사람은 단백질 20g만 먹어도 근육 합성이 활발히 일어나지만 70세 이상에서는 그 2배가 필요합니다. 이 현상을 아나볼릭 저항성, 아나볼릭 레지스턴스 이라고 부릅니다. 즉, 몸이 단백질 신호를 무시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같은 식사를 해도 어르신의 몸은 근육을 만들 준비가 안 된 상태로 남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답은 간단하지만 과학적입니다. 특수 아미노산 조합으로 자극을 주는 것. 류신이 충분히 들어간 단백질 음료 한 컵이면 그 스위치를 다시 켤 수 있습니다. 실제로 프랑스 INERA 연구소의 실험에 따르면 류신 비율이 3% 이상 포함된 단백질 음료를 섭취한 노년층은 12주 후 허벅지 근육량이 평균 13% 증가했습니다. 운동을 하지 않았는데도 말이죠. 이쯤에서 한 가지 흥미로운 실험 결과가 있습니다. 일본 교토대에서는 류신과 함께 비타민 D를 섭취한 그룹이 근육 손실을 15% 더 늦췄다는 사실을 밝혔습니다. 비타민 D가 아미노산의 작용을 돕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의사들이 추천하는 조합은 다음과 같습니다. BCAA 플러스 비타민 D 플러스 유산균 플러스 물. 이 네 가지가 함께 작동할 때 근육 세포의 문이 완전히 열립니다. 여기서 잠깐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상식 하나를 바로잡아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단백질 보충제는 운동선수용이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의료 현장에서는 오히려 노년 환자용 근육 회복 치료제로 먼저 쓰였습니다. 그 이유는 명확합니다.
젊은 사람보다 나이 든 사람의 근육이 훨씬 빠르게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근육이 줄면 면역력이 약해지고 낙상 위험이 커지고 심장과 폐의 기능도 떨어집니다. 즉, 근육은 단순한 힘이 아니라 생명 유지 장기일입니다. 여기서 조금은 의외의 사실을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영국 스포츠 의학 저널 BMJ 오픈에 발표된 논문에서는 류신 섭취만으로도 80대 여성의 단백질 합성률이 젊은 층의 70% 수준까지 회복됐다고 합니다. 즉, 근육의 나이는 숫자가 아니라 섭취의 질에 따라 달라진다는 뜻입니다. 여러분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아침 햇살이 비치는 부엌에서 따뜻한 단백질 한 컵을 마시는 순간 그 안에 아미노산들이 혈류를 타고 팔과 다리, 심장으로 퍼져갑니다. 피곤했던 세포들이 이제 에너지가 들어왔구나 하며 깨어나기 시작합니다. 그게 바로 근육이 다시 젊어지는 첫 신호입니다. 이제 중요한 질문이 남습니다. 그렇다면 이 한 컵은 근육만이 아니라 혈관에도 영향을 줄까? 정답은 그렇다입니다. 다음 섹션에서는 그 한 컵이 혈관을 젊게 만드는 이유를 의학적으로 풀어드리겠습니다. 혈관이 젊어야 근육도 젊어질 수 있습니다. 근육이 젊어지려면 먼저 혈관이 살아있어야 합니다. 피가 돌지 않으면 단백질도 아미노산도 산소도 근육에 닿을 수 없습니다. 근육은 마치 나무의 잎사귀 같고 혈관은 그 나무의 뿌리입니다. 뿌리가 말라버리면 잎은 금세 시들죠. 그래서 저는 근육 회복을 이야기할 때 늘 이렇게 말합니다. 근육은 혈관 위에 세워진 집이다. 그럼 하루 한 컵의 단백질 음료가 혈관을 어떻게 도울까요? 대부분의 사람은 단백질을 근육 재료로만 생각하지만 사실 단백질의 아미노산은 혈관 내벽을 복원하는 재료이기도 합니다. 그 중심에 있는 성분이 바로 아르기닌, 알지닌압입니다. 이 물질은 체내에서 산화질소노를 만들어내는데 이 산화질소가 혈관을 확장시키고 피의 흐름을 부드럽게 해줍니다. 쉽게 말해 한 컵의 단백질 음료를 마시면 그 안에 아르기닌이 혈관 벽을 마사지해주는 셈입니다. 피가 부드럽게 흐르니 심장이 과하게 힘을 쓸 필요가 없고 결국 전신의 근육까지 안정적으로 산소와 영양이 전달됩니다. 그 순간 근육세포는 다시 숨을 쉽니다. 이게 바로 피로회복의 첫 단계이자 진짜 젊음의 시작입니다. 한번 흥미로운 연구를 들어볼까요? 미국 하버드 의대의 2022년 연구에 따르면 하루 한 컵의 고품질 단백질 음료 아르기닌 산일기 함유를 8주간 섭취한 60세 이상 그룹은 혈류 속도가 평균 19% 증가, 혈압은 평균 7mm으로 감소, 근육산소 공급량은 15% 증가했습니다. 놀랍게도 이 결과는 운동 없이 얻은 수치입니다. 즉, 한 컵의 영양이 혈관 청소까지 하고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여기서 많은 분이 놓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혈관이 좋아지려면 단백질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 단백질이 혈관을 재생시키려면 반드시 항산화 영양소와 함께 있어야 합니다. 대표적인 것이 비타민C, 폴리페놀, 코엔자임 Q10입니다. 이 세 가지가 단백질과 만나면 산화된 혈관을 부드럽게 정화하고 노폐물이 쌓이지 않게 돕습니다. 그래서 의사들이 추천하는 레시피는 단순합니다. 단백질 음료 한 컵, 플러스 비타민 C 5mg 플러스 미지근한 물 한 잔. 단 3분의 습관으로 혈관의 노화를 늦출 수 있습니다. 이 조합은 아침에 혈류를 깨우고 오후의 피로를 막아줍니다. 또 하나의 재미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최근 유럽 노인학회에서는 근육보다 먼저 늙는 것은 혈관이라는 주장을 내놨습니다. 즉, 혈관 나이를 되돌리지 않으면 근육 회복은 반쪽짜리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실제로 근육이 줄어드는 사람을 MRI로 촬영해 보면
항상 그 주변 혈관이 좁아져 있습니다. 피가 흐르지 않으니 근육이 굽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조언은 단순합니다. 근육을 위해 마신다가 아니라 혈관을 위해 마신다는 마음으로 마시세요. 그렇게 하면 자연스럽게 근육도 살아납니다. 몸이 따뜻해지고 손끝까지 혈류가 돌기 시작할 겁니다. 그 느낌이 오면 이미 몸은 회복을 시작한 것입니다. 한 가지 논쟁도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일부 학자들은 단백질 음료는 혈관에 부담을 준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이는 고단백 고지방 제품을 과하게 마신 경우의 이야기입니다. 의학적으로 적정량 20g 내외틀, 아침에 한 컵 마시는 것은 오히려 혈관 내피 기능을 강화하고 콜레스테롤 산화를 막는다는 것이 다수의 연구 결과입니다. 이제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혈관은 오늘도 충분히 열려 있나요? 손발이 차고 얼굴이 창백하고 무릎이 자주 붓는다면 그건 혈관이 신호를 보내는 겁니다. 지금이 바로 그 한 컵이 필요한 때입니다. 다음 섹션에서는 이 한 컵을 언제 마시느냐에 따라 효과가 얼마나 달라지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무 때나 마시면 단백질의 40%가 그냥 버려집니다. 진짜 근육의 시간표는 따로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묻습니다. 같은 한 컵인데 언제 마시느냐가 그렇게 중요한가요? 의학적으로 대답은 명확합니다. 그렇습니다. 단백질이 근육으로 흡수되는 속도와 효율은 하루 중 시각에 따라 달라집니다. 바로 몸의 생체 시계 때문입니다. 아침 시간대, 즉 기상 후 1시간 이내에는 우리의 대사 엔진이 가장 활발하게 돌기 시작합니다. 밤새 공복 상태였던 몸은 연료를 달라는 신호를 보내고 그때 흡수된 단백질과 아미노산은 곧바로 근육세포로 전달됩니다. 그래서 같은 양을 마셔도 아침에 마신 사람은 저녁에 마신 사람보다 근육 합성률이 약 31~40% 높다는 연구가 있습니다. 이것이 의사들이 단백질 음료를 아침 루틴의 첫 단계로 권하는 이유입니다. 반대로 밤에는 몸의 대사가 느려지고 간과 신장이 정리 모드로 돌아갑니다. 이 시간에 단백질을 섭취하면 흡수 속도가 떨어지고 남은 단백질은 노폐물로 배출되거나 신장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취침 전 단백질 음료는 혈중 요소 질소 수치를 높여 숙면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즉, 근육을 위해 마신 한 컵이 피로를 부르는 한 컵으로 바뀌게 됩니다. 또한 아침에 단백질을 섭취하면 혈당 안정 효과도 있습니다. 공복 시 단백질은 소화 속도를 완화시켜 탄수화물이 급격히 흡수되는 것을 막습니다. 이로써 하루 내내 혈당이 안정되고 혈관 손상도 줄어듭니다. 결국 하루 한 컵이 근육뿐 아니라 혈관, 심장, 당 조절까지 돕는 셈입니다. 그렇다면 정확히 언제 마시는 게 가장 좋을까? 의학적으로 가장 이상적인 시간은 기상 후 30분 이내입니다. 물 한 잔으로 위장을 깨운 뒤 단백질 음료를 천천히 마시세요. 그리고 10분 뒤 가벼운 스트레칭이나 산책을 하면 근육 흡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합니다. 이때 몸속에서 IGF-1이라는 호르몬이 분비되어 근육세포의 성장을 촉진합니다. 혹시 이런 생각을 하시죠? 나는 아침 식사 시간이 늦은데 괜찮을까? 괜찮습니다. 단백질 음료를 식사 전에 마시면 더 좋습니다. 위가 가벼운 상태일수록 흡수율이 높기 때문입니다. 다만 속이 약하신 분은 소량의 두유나 귀리죽과 함께 드셔도 무방합니다. 이 부분에서는 학계에서도 논쟁이 있습니다. 일부 전문가는 취침 전 단백질이 야간 근육 회복에 도움된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그 근거는 주로 젊은 운동선수 대상 연구입니다. 노년층에게는 간과 신장 기능이 다르므로 적용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아침 섭취가 가장 안전하고 효과적이라는 게 대다수 의사의 견해입니다. 제가 만난 한 68세 여성 환자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선생님, 저는 밤마다 단백질 음료를 마셨는데 아침마다 얼굴이 붓고 속이 더부룩했어요. 섭취 시간을 아침으로 바꾼 지 2주 만에 그녀의 부종이 사라지고 다리 근육 힘이 눈에 띄게 좋아졌습니다. 그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한 컵의 시간을 바꿨을 뿐인데 몸이 가벼워졌어요. 시간은 그만큼 중요합니다. 지금 여러분도 잠시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나는 언제 내 근육을 돌보고 있을까? 아침에 3분, 그 한 컵이 당신의 10년을 바꿀 수 있습니다. 단백질 음료는 약이 아니라 하루를 시작하는 의식입니다. 하루를 깨우는 첫 행동이 곧 몸을 젊게 만드는 첫 단계입니다. 이제 다음 단계로 가볼까요? 근육을 살리는 한 컵이 있는 반면 그 효과를 완전히 무너뜨리는 조합도 있습니다. 다음 섹션에서는 절대 함께 마시면 안 되는 음료와 약물의 조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하루 습관 하나가 10년 건강을 결정합니다. 좋은 것도 잘못 섞으면 독이 됩니다. 이 문장은 병원 영양상담실에서 가장 자주 하는 말입니다. 많은 분들이 근육을 위해 단백질 음료를 드시지만 그 한 컵이 다른 음식이나 약물과 섞이면서 오히려 근육을 파괴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첫 번째로 가장 흔한 실수가 커피와 함께 마시는 습관입니다. 아침에 커피 한 잔, 단백질 음료 한 잔, 괜찮겠지? 그렇지 않습니다. 카페인은 단백질의 흡수를 방해하고 아미노산의 제합성을 억제합니다. 특히 60세 이후에는 간 대사가 느려져 카페인과 단백질이 동시에 들어오면 신장의 과부하가 걸립니다. 결과적으로 단백질의 30%가 소변으로 배출됩니다. 즉, 비싼 단백질을 그냥 버리는 셈이죠. 두 번째는 유제품이나 산성 음료 주스, 식초음료 등 가와 섞는 것입니다. 단백질 음료에 과일 주스나 요구르트를 섞는 분들이 많지만 이 조합은 위산 농도를 높여 단백질 변성을 일으킵니다. 변성된 단백질은 근육으로 흡수되지 못하고 일부는 장내 가스와 복부팽만을 유발합니다. 속이 부풀고 답답하다는 분들의 상당수가 바로 이 습관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 주의해야 할 것은 혈압약, 당뇨약 인효제와의 동시 복용입니다. 이 약물들은 단백질 대사에 관여하는 효소를 억제하거나 몸에 전해질 균형을 깨뜨릴 수 있습니다. 특히 인효제 수분 배출제를 복용 중인 분은 단백질 음료와 함께 마실 경우 근육 내 수분이 줄어 근육이 말라버리는 탈수성 손상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약을 복용 중인 분은 반드시 복용 후 2시간 뒤에 단백질 음료를 드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또 하나의 함정은 천연이다라는 착각입니다. 시중에서 판매되는 일부 단백질 음료는 천연 유래 단백질이라고 강조하지만 실제로는 합성 향료, 인공 감미료, 지방 산유도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성분들이 간 해독 효소를 방해해 장기적으로 근육의 회복 속도를 늦추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즉, 천연이라는 단어에 속으면 근육이 늙습니다. 이와 관련된 유명한 사례가 있습니다. 한 72세 남성 환자가 매일 아침 단백질 음료를 마셨는데 몇 달 뒤 피로감이 심해지고 손발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검사 결과 간 효소 수치가 정상의 2배였습니다. 그의 단백질 음료에는 인공 감미료 아스파탐이 포함돼 있었던 것이죠. 그 이후 그는 무첨가 제품으로 바꾸고 섭취 시간을 아침으로 옮겼습니다. 2달 만에 간 수치가 정상으로 돌아오고 체력이 회복됐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문제는 음료가 아니라 조합이었어요. 그렇다면 올바른 조합은 무엇일까요? 기억하세요. 단백질 음료는 물과만 만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카페인도
주스도 약도 아닙니다. 미지근한 물 한 잔과 함께 마시면 단백질의 아미노산이 100%에 가까운 효율로 근육까지 도달합니다. 이 주제에는 흥미로운 학문적 논쟁도 있습니다. 일부 연구자들은 카페인과 단백질의 병용이 운동 후 피로 회복에 도움이 된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이는 20을 30대 남성 대상의 당위 실험일 뿐, 노년층의 신장관 기능을 고려한 연구에서는 오히려 역효과가 확인됐습니다. 즉, 젊은 몸에 좋은 것이 노년의 몸에는 독이 될 수 있다는 교훈입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중 나는 커피를 포기 못한다는 분도 계실 겁니다. 괜찮습니다. 포기할 필요 없습니다. 단, 커피는 단백질 음료를 마신 1시간 뒤에 드세요. 그것만 지켜도 흡수율은 20% 이상 차이 납니다. 작은 시간 차이가 근육의 미래를 바꿉니다. 여러분의 근육은 조용히 늙는 게 아니라 매일의 잘못된 조합 때문에 서서히 약해지는 것입니다. 지금부터는 한 컵을 마실 때마다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이건 내 근육에게 좋은 조합일까, 나쁜 조합일까? 다음 섹션에서는 좋은 습관도 과하면 독이 되는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루 2잔 이상, 오히려 근육을 상하게 만드는 과잉의 함정. 그 숨겨진 메커니즘을 이제 공개하겠습니다. 사람의 몸은 놀랍도록 정직합니다. 필요한 만큼만 받아들이고 넘치는 것은 반드시 내보냅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그 내보내는 기능이 점점 약해집니다. 그래서 아무리 좋은 단백질이라도 과하면 간과 신장을 피로하게 만들고 근육까지 손상시킵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루에 한 잔이 좋다면 2잔은 더 좋겠죠? 안타깝게도 그건 큰 착각입니다. 우리 몸의 단백질 대사 능력은 일정합니다. 한 번에 흡수할 수 있는 단백질의 양은 약 비발리우 5치고, 즉 한 컵 분량이 한계치입니다. 그 이상은 흡수되지 못하고 요소라는 형태로 분해되어 신장으로 향합니다. 이때 신장은 과잉질소를 배출하기 위해 더 많은 수분을 끌어다 씁니다. 결과적으로 탈수와 피로, 근육통이 생기죠. 실제로 2023년 대한노인의학회 보고서에 따르면 65세 이상 단백질 보충제를 하루 2회 이상 섭취한 그룹에서 혈중요소 질소 수치가 정상보다 1.5배 높았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들은 처음엔 힘이 나는 것 같았지만 몇 주 뒤부터 속이 답답하고 몸이 무겁다는 공통된 증상을 보였습니다. 근육이 아니라 신장이 힘들어할 한 것입니다. 또 한 가지 간과하기 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단백질 과잉은 간의 해독 효소를 소모시킵니다. 간은 단백질을 분해하면서 암모니아를 만드는데 이걸 해독하기 위해 글루타시온 같은 효소를 사용합니다. 문제는 이 효소가 면역 기능과도 직접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즉, 단백질을 너무 많이 먹으면 간이 바빠지고 면역이 떨어지고 피로가 쌓입니다. 결국 근육보다 먼저 몸 전체의 회복력이 무너집니다. 의료 현장에서 이런 경우를 자주 봅니다. 어떤 74세 남성 환자는 힘을 키우겠다며 단백질 음료를 하루 3잔씩 마셨습니다. 한 달 뒤 그는 오히려 몸이 붓고 소변이 탁해졌습니다. 검사 결과 신장 기능 수치가 급격히 나빠져 있었습니다. 섭취량을 하루 한 잔으로 줄이고 대신 충분한 물 하루 1.5리터를 마시게 했더니 2달 만에 몸이 가벼워지고 혈액 수치도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그가 웃으며 한 말이 아직도 기억납니다. 선생님, 많이가 아니라 제때 적당히가 답이었군요. 이 주제에는 학계에서도 흥미로운 논쟁이 있습니다. 일부 연구자는 근육량 유지를 위해 고단백 식단이 필수라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노년기에는 단백질 합성보다 배설 능력의 한계가 더 중요한 변수입니다. 즉, 젊을 때의 영양 공식이
노년기에는 독이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세계보건기구 WHO는 65세 이상 성인의 단백질 섭취 권장량을 하루 체중 1리터당 1.1경 이하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를 초과하면 간 신장 부담이 급격히 증가합니다. 그렇다면 딱 한 잔을 유지하기 위한 팁은 뭘까요? 아침에 한 컵, 그리고 단백질이 풍부한 음식을 점심에 소량 추가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달걀 반 개, 두부 1조각, 콩 한 스푼이면 충분합니다. 몸은 적당한 공급을 좋아합니다. 그 리듬이 지켜질 때 근육은 가장 효율적으로 회복합니다. 여러분, 근육을 키우는 것은 단백질의 양이 아니라 균형의 예술입니다. 몸이 받아들일 수 있는 리듬을 존중해야 합니다. 하루 한 컵의 규칙, 그 단순함 속에 오히려 진짜 힘이 있습니다. 그 규칙을 깨뜨리는 순간 근육은 조용히 지쳐갑니다. 이제 다음 섹션에서는 시중에 넘쳐나는 단백질 제품 중 진짜와 가짜를 구별하는 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근육을 살리려다 오히려 해치는 제품이 의외로 많습니다. 라벨 속에 숨어있는 함정을 의사의 눈으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요즘 마트나 온라인몰에 가보면 단백질 음료라는 이름 아래 수백 가지 제품이 쏟아집니다. 병, 팩, 파우더, 스틱. 모양은 달라도 대부분 고단백, 의사 추천 같은 문구를 내세우죠. 하지만 그중 절반 이상은 근육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실제로는 단백질보다 당분이 더 많거나 건강음료를 가장한 고열량 간식에 불과한 경우가 많습니다. 진짜 단백질 음료를 고르는 기준은 간단합니다. 첫째, 성분표 첫 줄을 보세요. 정제수나 과당, 설탕이 아니라 단백질 혹은 유청 단백질이 가장 먼저 적혀 있어야 합니다. 한 잔당 당이 3기 이하, 단백질이 25근 이상이면 좋은 제품입니다. 둘째, 단백질의 출처가 명확해야 합니다. 혼합 단백질이라고 써 있다면 대체로 값싼 콩단백에 감미료와 안정제가 섞인 저급 제품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대신 유청 단백질 웨이 프로틴 아이솔레이트이나 가수분해 단백질 하이드롤라이즈 프로틴처럼 흡수가 빠른 형태를 고르세요. 셋째, 첨가물에 주의하세요. 0칼로리, 무설탕 같은 문구는 대부분 인공감미료, 아스파탐, 수크랄로스를 의미합니다. 이런 성분은 장내 균형을 깨고 단백질 흡수를 방해합니다. 단백질과 비타민, 미네랄 정도로만 구성된 단순한 제품이 오히려 좋습니다. 넷째, 임상시험, 의학영양실, 의료용 단백질 같은 문구가 있는지 확인하세요. 이런 제품은 실제 병원에서 근감소 환자에게 처방되는 임상용 영양식 기반이라 신뢰도가 높습니다. 기억하세요. 비싼 제품이 좋은 게 아니라 비율이 맞는 것이 진짜입니다. 단백질, 오로로케나 세니엔당, 삼그리, 아미노산과 비타민이 함께 표시되어 있다면 합격입니다. 라벨을 5초만 읽어도 몸의 10년이 달라집니다. 요즘은 가공 단백질은 나쁘다는 말도 있지만 노년층에게는 오히려 가수분해 단백질처럼 흡수가 빠른 형태가 더 적합하다는 연구가 많습니다. 결국 중요한 건 가공 여부가 아니라 순도와 투명성입니다. 혹시 지금 냉장고에 단백질 음료가 있다면 라벨을 꺼내보세요. 그 작은 글씨들이 여러분의 근육 나이를 말해줍니다. 진짜를 고르면 몸이 가벼워지고 가짜를 고르면 피로가 쌓입니다. 지금부터는 단백질을 얼마나 마시느냐보다 무엇을 언제 어떻게 마시느냐가 근육의 운명을 결정합니다. 많은 분들이 하루 한 컵이면 언제 마셔도 괜찮지 않나요? 라고 묻지만 단백질은 타이밍이 생명입니다. 같은 음료라도 마시는 시간에 따라 흡수율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의학적으로 가장 나쁜 시간은 바로 식후 2시간 이상이 지난 늦은 오후나 밤입니다.
이때는 혈류 순환이 느려지고 위장의 소화 효소가 줄어들어 단백질이 흡수되지 못한 채 신장으로 바로 배출됩니다. 특히 저녁 식사 후 단백질 음료를 마시는 습관은 잠자는 동안 신장이 계속 일을 하게 만들어 피로와 부종을 일으킵니다. 반대로 아침에 마신 한 컵은 인슐린 감수성이 높아 근육으로 곧바로 흡수되고 혈당을 안정시키는 역할까지 합니다. 즉, 아침엔 근육이 환영하지만 밤엔 거부하는 것입니다. 일본 노인의학회 연구에 따르면 같은 단백질 음료라도 아침에 마신 그룹은 근육 합성률이 37% 높았고 저녁 그룹은 오히려 요소 수치가 증가했습니다. 또 하나 조심해야 할 타이밍은 운동 직전입니다. 운동 전에 단백질을 마시면 위에 부담이 가고 운동 중 혈류가 근육으로 쏠리면서 위에 남은 단백질이 소화되지 못합니다. 운동 후 30분 이내 혈류가 가장 활발할 때 마셔야 근육이 그 영양을 제대로 흡수합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헷갈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럼 공복이 나을까? 식후가 나을까? 답은 명확합니다. 가벼운 공복 상태가 이상적입니다. 공복 1열 2시간 후 물 한 잔을 마시고 단백질 음료를 천천히 섭취하세요. 이렇게 하면 위가 부담 없이 흡수 준비를 마친 상태라 아미노산이 혈류를 통해 근육으로 바로 전달됩니다. 이때 천이 조금 올라가 있으면 효과는 더 커집니다. 그래서 아침 햇살 아래에서 5분 정도 몸을 움직인 뒤 마시면 좋습니다. 반면 식사 직후 단백질 음료를 마시는 것은 최악의 선택입니다. 이때는 위가 이미 음식으로 꽉 차 있어서 단백질이 제대로 분해되지 않고 발효돼 가스를 만들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흡수율은 떨어지고 속은 더부룩해지죠. 여러분의 몸은 시계를 가집니다. 그 시계는 하루 중 단 2번, 아침 식사 전과 운동 후 30분 이내 만 근육문을 열어줍니다. 나머지 시간엔 문이 닫혀 있습니다. 지금 그 문이 열릴 때를 놓치지 마세요. 오늘의 한 컵이 내일의 다리를 지탱하고 내년의 걸음을 가볍게 만들 것입니다. 처음엔 단지 하루 한 컵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한 컵이 한 달, 3달, 반년이 지나면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예전엔 계단 오르기도 버거웠던 다리가 어느 날 갑자기 가볍게 올라가고 오래 앉았다 일어날 때 무릎이 덜 시큰거립니다. 그때 느끼는 감동은 단순히 근육이 생겼다가 아닙니다. 아, 내 몸이 다시 내 편이 되어주는구나. 그 순간의 안도감입니다. 73세 여성 환자 한 분은 매일 아침 단백질 음료 한 컵으로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맛도 밍밍하고 귀찮다고 하셨지만 석 달 뒤 병원 문을 열고 들어오시며 웃으며 말했습니다. 선생님, 저 혼자서 장 보러 다녀왔어요. 그 짧은 문장이 얼마나 큰 의미인지 모릅니다. 근육이 단지 몸의 힘이 아니라 삶의 독립을 되찾아주는 토대라는 걸 그분이 몸으로 증명하신 겁니다. 근육이 살아나면 표정이 바뀌고 표정이 바뀌면 마음이 달라집니다. 의학적으로도 이는 근육뇌 연결, 머슬 브레인 액시스이라 부릅니다. 근육이 움직일 때 분비되는 마이오카인 묘킨이라는 물질이 뇌의 도파민을 자극해 기분을 좋게 하고 기억력을 높입니다. 그래서 운동을 못해도 단백질이 채워진 근육이 조금씩 회복되면 사람의 의욕 자체가 달라집니다. 단백질 한 컵이 몸의 연료를 넘어서 삶의 불씨를 되살리는 순간입니다. 그 변화는 거창하지 않습니다. 병원 계단을 한층 더 올라갈 수 있을 때, 손녀를 안아 올릴 수 있을 때, 떨어진 물건을 허리 아프지 않게 집을 때, 그때 비로소 느껴집니다. 아, 다시 예전의 나로 돌아가고 있구나. 그 감동은 근육이 아니라 마음의 회복입니다. 근육은 우리 몸의 마지막 언어입니다. 힘이 돌아오면 마음이 따라옵니다. 마음이 따라오면 다시 살아갈 이유가 생깁니다. 이 조용한 회복의 과정이 바로
진짜 젊음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마신 그 한 컵이 단지 영양이 아니라 삶의 에너지가 되어 흐르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나이가 너무 많아서 근육이 돌아오긴 글렀죠. 그러나 의학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근육에는 기억이 있습니다. 젊었을 때 움직였던 세포의 흔적이 남아있고 그 기억은 오랜 세월이 지나도 완전히 사라지지 않습니다. 의학적으로 근육기억세포, 머슬 메모리 셀이라 부르죠. 한 번이라도 단백질이 충분히 공급되고 가벼운 자극이 반복되면 세포는 즉시 반응합니다. 아, 예전에 이렇게 움직였지. 그때부터 근육은 다시 커지고 힘은 돌아옵니다. 일본 오사카대의 장기 연구에서도 80세 이상 노인들이 하루 한 컵의 단백질 음료와 5분 스트레칭을 3개월간 실천한 결과 허벅지 근육량이 평균 12% 증가하고 걷는 속도가 2% 빨라졌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나이는 숫자일 뿐 세포는 지금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 시작하면 내일부터 달라집니다. 근육이 회복되면 혈당이 안정되고 혈압이 낮아지고 잠이 깊어집니다. 무엇보다 마음이 젊어집니다. 스스로 몸을 일으킬 수 있다는 자신감. 그것이 진짜 회복의 시작입니다. 저는 수많은 환자들이 그 과정을 거치며 웃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누군가는 이제 다시 친구들과 등산을 다닐 수 있다고 했고, 또 누군가는 다시 거울을 볼 용기가 생겼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몸은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단지 우리가 몸의 신호를 오랫동안 듣지 않았을 뿐입니다. 하루 한 컵, 그 작은 습관이 근육을 깨우고 세포를 일으킵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나이에 상관없이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근육은 당신의 결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제는 더 미룰 이유가 없습니다. 하루 한 컵, 그 단순한 습관이 당신의 몸과 삶을 바꿀 수 있습니다. 오늘 아침 식탁에 커피 대신 단백질 한 컵을 놓아보세요. 그 작은 결심이 근육을 깨우고 혈관을 따뜻하게 하고 피곤했던 세포에 생명을 불어넣습니다. 지금 댓글에 오늘부터 시작합니다라고 남겨보세요. 그 하나의 문장이 당신의 몸에 신호를 보냅니다. 나는 다시 회복을 선택했다. 좋아요와 구독은 이 정보를 더 많은 분들께 전달하는 작은 선물입니다. 함께 시작하면 더 쉽고 함께 지키면 더 단단합니다. 근육은 나이를 묻지 않고 몸은 언제나 우리 편입니다. 오늘 한 컵을 시작으로 당신의 내일은 분명 달라질 것입니다.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함께 제대로 해냅시다. 지금까지 듣기만 해도 튼튼해지는 튼튼 라디오였습니다. 건강하고 평온한 하루 되세요.